혹시 포괄임금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직장인들 월급이랑 아주 밀접한 건데 사실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정말 헷갈리는 이 포괄임금제 제가 아주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급 명세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이 이미 다 포함돼 있다. 그래서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소중한 야근 수당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을 딱 정리해준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을 가지고 포괄임금제가 대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포괄임금제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봐야 해요. 바로 법이 정한 원칙과 편의를 위해 만든 예외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갈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준다 이거거든요. 야근했으면 야근수당 주고 휴일에 일했으면 휴일수당 주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포괄임금제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쓰라고 만든 예외라는 거죠. 이 원칙과 예외가 부딪히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가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그냥 월급 묶음 상품 같은 거예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걸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미리 얼마를 정해서 월급에 싹 포함해서 주는 계약 방식이죠. 되게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법원은 여기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이 딱 정해준 조건이 뭐냐면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게 정말로 어려울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비원처럼 계속 감시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만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을 재기가 애매한 그런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무직처럼 컴퓨터 켜고 끄는 시간,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다면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죠. 이 모든 논란의 판도를 바꾼 바로 그 대법원 판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해군 복지근무 지원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어라?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돈 달라! 라고 소송을 낸 거죠. 여기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허용될 수 없다. 와,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죠. 이게 바로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정리하는, 쐐기를 박는 한 문장이었어요.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정리돼요. 첫 번째, 일한 시간 계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만약 대답이 네, 가능해요 라면 그럼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회사는 실제 일한 만큼 계산해서 못 준 돈 다 줘라. 어때요? 정말 명쾌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여러분의 근로계약에 한번 직접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내 계약서는 과연 유효한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근로계약서랑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를 머릿속에 한번 싹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내 계약은 안전한 걸까요?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이건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예요.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업무가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무직인데 계약서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괄임금이라고만 돼 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수당 구분 없이 총액만 띡 찍혀 나온다. 이건 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 분을 포함한다처럼 구체적인 시간이 딱 명시되어 있고 급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얼마, 연장수당 얼마 이렇게 항목이 착착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안전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뭘 해야 하는지 근로자와 회사 양쪽 입장에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근로자분들이라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 업무가 시간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고용이 불안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그 임금 조항만 효력을 잃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못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회사는 그걸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편하죠. 하지만 절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서에 기본급,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 그에 따른 수당을 투명하게 다 명시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 일한 그 모든 시간의 가치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정당하게 다 담겨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